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야구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오키나와에서 돌아왔고요. 오늘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1차전 호주전을 참 기대 속에 기다렸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참 아쉬움이 이리저리 많았던 그런 호주와의 1차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질만해서 진 경기였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우선 안타수에서 10대 7로 호주가 많았고 홈런도 3대 1로 호주가 더 많았습니다. 잘루는 양팀이 5개씩 4-4구만 우리가 5개를 내준 반면에 8개를 얻었는데 그나마 8회 말이죠. 호주 마운드가 마구 흔들리면서 6개가 4-4구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더라면 자칫 경기 후반도 조금은 맥없이 끝날 뻔도 했습니다. 자, 경기 초반에 선발 고영표 선수 주자를 계속 내보내면서도 3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막아줬는데요. 반면 타선은 호주 선발 그 좌완 신예죠. 올로글린 그리고 두 번째 투수 우완 리어본 이 두 투수에게 12타자 연속 범타 4회까지 뭐 꼼짝 못하게 묶이는 그런 아쉬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오늘은 MLB.com이 시시각각으로 보여주는 기대 승률을 함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작할 때 1회 고영표 투수가 호주 1번 타자 캐넬리를 잡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당시 기대 승률이 대한민국이 52.2%로 살짝 높았습니다. 그리고 3회 초에 글래닝을 삼진으로 잡고 마치면서 대한민국의 승리 가능성이 55.4%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4회 초 로건 웨이드 선수가 희생플라이로 1대0으로 호주가 앞서게 되자 기대 승률이 순식간에 호주 쪽으로 69.5%로 높아졌고요. 5회 초 팀 케네디 홈런으로 2대0까지 호주가 앞서게 되면서 기대 승률이 74.4%로 호주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뭐 그렇지만 침묵하던 대한민국 타선이 5회 말에 깨어났죠. 선두 타자로 나왔던 4번 타자 박병호, 호투하던 그 호주 두 번째 투수 이언본을 상대로 굉장히 잘 쳤어요. 167km의 타구 속도가 나온 아주 그 강한 타구가 2루수 정면에 잡히고 말았지만 살아나는 조짐이 이제 보인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5번 타자 김현수가 풀카운트 끝에 변화구를 참아내면서 첫 주자로 걸어 나왔고요. 그리고 6번 박건우, 원래는 지명타자 쪽에 강백호를 생각을 이강철 감독은 했었지만 오늘 상대 좌원이 나오면서 역시 컨디션이 아주 좋은 박건우 선수를 선발로 냈고요. 5구째 148km 패스트볼을 때려서 타구 속도가 무려 174km, 그때까지 가장 빠른 타구로 좌전 안타를 쳤습니다. 이 타구의 발사 각도가 10도였기 때문에 낮아서 그렇지 좀 떴더라면 정말 멀리 갈 수 있는 강한 타구였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호주의 데이브 닐슨 감독이 그 좌완 데니얼 맥그레스 선수를 올렸죠. 보스턴 트리플 A까지 뛰었던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올라오면서 최정 선수를 삼진으로 잡고 불을 끄나 싶었지만 국제대회에서 조금은 스타일을 과거에 구겼었던 양의지 선수, 8번 양의지 좀 어색하지만 양의지 선수가 결국은 맥그레스를 상대로 3구째 129km 체인지업이 가운데로 살짝 몰리는 듯 하니까 지체 없이 방망이로 돌아갔습니다. 이 타구는 타구 속도가 무려 177km가 넘었고 발사각도 22도, 아주 높진 않아 111m짜리 3점 역전포가 됐습니다. 이 홈런이 터진 직후에 대한민국의 기대 승률이 뭐 40% 이상 뛰면서 67.7%로 대번에 역전이 됐고요. 그리고 6회 말에 투아웃 이후에 역시 이정우 선수 강한 타구로 중전 안타, 4번 타자 박병호가 이어서 좌측 상단 꼭대기에 맞는 정말 아쉬운 홈런 대신 2루타가 되면서 4대2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기 시작을 했죠. 이때 기대 승률이 무려 84.5%였습니다. 사실 전력 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분위기가 좀 기울어지나 싶었는데 아직은 6회였고요. 다른 종목이라면 아마 이 정도 기대 승률이 나면 뒤집히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는 않을 텐데 야구는 좀 다르죠. 뭐 2점 차리는 바로 다음 이닝 7회 초에 호주 3번 타자 글렌디닝이 그 스윙 한 번으로 대번에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경기 잘 안 풀린 게 소영주 선수 올라왔는데 땅볼리도 잘하고 안정감 있는 제구력으로 소영준을 올렸는데 선두 타자 프로킨스의 몸을 맞춰버렸고 또 9번 보야르스키가 친 공이 코스가 절묘하게 중앙으로 빠지면서 결국 노아웃의 1, 2루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의 닐슨 감독은 지체 없이 1번 타자에게 희생 번트를 시켰고 결국 1-4, 2-3루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도 투수 교체를 했는데 이강철 감독이 이번 대회 그 키플레이어 중에 하나로 꼽는 롯데 마무리 김원중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김원중 선수는 포크볼이 아주 좋은 헛스윙과 땅볼 리더가 좋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 올렸고 올라오자마자 호주리그 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이번 타자 알렉스 홀을 특유의 그 포크볼로 앞세워서 삼진을 잡아내면서 투아웃까지 잘 갔는데요. 3번 타자 글렌디닝과도 사실은
초구에 아주 멋진 그 포크볼로 시작을 했는데 볼 카운트 1-1에서 3구째 그 구속이 134km짜리 포크볼이었는데 이게 높게 걸리면서 밋밋하게 걸려 들어가고 말았어요. 도쿄돔이 워낙 그 공이 멀리 날아간다고는 하지만 이 타구는 무려 타구 속도가 169km, 발사각도 아주 이상적인 28도에 125m짜리 대형 홈런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글렌디닝 선수 작년에 AA에서도 홈런을 여러 개나 쳤고요. 겨울 동안에 호주 리그에서도 6홈런을 친 펀치력이 있는 타자인데 이날 호주 승리에 아주 결정적인 3점 홈런을 치면서 영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 호주의 기대 승률이 46%가 올라가면서 65.8%가 됐고 8회 초에 로비 퍼킨스가 다시 한번 3점포를 터뜨리면서 8대4까지 벌어져서 이제 호주의 기대 승률은 96.5%,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이 정도 된다면 8회 초에 그 베테랑 양현종 선수가 안타 3개를 홈런 포함해서 맞았는데 이 모두 그 140km대 초반에 패스트볼 승부를 들어가다가 맞은 공이어서 볼배합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쉽다는 소리를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날 경기는 또 심판들의 아쉬운 진행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7회 원아웃 이후에 대타 강백호 선수 정말 기가 막히게 좌중간을 뚫는 2루타를 치고 2루에서 기뻐하다가 발이 살짝 떨어진 것을 호주 이루수 글렌디닝, 오늘 이 선수가 아주 영웅이에요. 명확하게 태그를 했고요. 처음에는 뭐 세이프 판정이 나왔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아웃이 선언되는 그런 아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딱 그 순간을 보면서 저는 참 왜 이리 강백호 선수는 대표팀과의 인연이 고달픈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요. 물론 그 장면 놓고 보면 뭐 프로 선수로서 비난받아서 마땅한 실수인데 그 선수가 과거 올림픽에서도 그렇고 어려움도 있었고 뭐 얼마나 이기고 싶고 또 승리에 기여하고 싶었을지는 뭐 팬들도 모두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장타를 친 기쁜 마음에 발이 베이스에서 살짝 떨어진 걸 인식하지 못하고 정말 야구에서는 보기도 드물고 나와서도 안 되는 그런 아쉬운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팀이 뭐 추격을 늦추진 않았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달라붙었고 우리에게 늘 있는 그 약속의 8회 말이 시작이 됐는데요. 선두 타자 현수 에드먼, 또 2번 김화성 모두 연속 볼넷, 그리고 이정우 선수 타석에서 또 황당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호주의 닐슨 감독이 그 마운드에 켄트 투수에게 갔는데 조금 전에 투수 코치가 올라갔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문이었거든요. 당연히 투수가 교체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철 감독이 항의를 하고 나서야 심판들이 뭐 또 비디오 판독을 거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번 대회 규정을 보면 12조에 보면 비디오 판독 리뷰는 메이저리그 비디오 판독 규정에 명시된 대로 적용을 한다. 단 감독에게 결승에서는 2회, 다른 모든 경기에서는 1회 비디오 판독 신청 기회가 부여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는 물론 뭐 심판이 필요할 시는 스스로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몇 번씩이나 비디오 판독을 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9회 말에 현수 에드먼 선수 도루 시도가 아웃으로 선언된 후에 이루심 파브리지 씨가 스스로도 오심 아닌가 싶어서 비디오 또 판독을 다시 또 했는데 거기서는 번복이 되지 않고 그대로 아웃이 되면서 경기가 끝나고 말았었죠. 뭐 어쨌든 그 8회 말에 그 장면은 닐슨 감독이 뭐 머리를 써서 지연을 시킬 것 같지는 않고 사실 불펜 투수들이 몸을 막 풀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또 그 덕분에 판독하기 이러느라고 충분히 또 몸풀 시간을 얻었던 호주 투수들도 난조가 계속 됐었기 때문에 경기 내용과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 8회 말에 대한민국이 3점을 뽑으면서 7대8까지 바짝 추격을 했는데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사실 조금 더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그 이닝에 호주 3명의 투수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사구 6개를 남발을 했는데요. 우리 타선은 안타를 하나도 치지를 못했습니다. 밀어내기 등으로 3점을 뽑기는 했지만 뭐 아쉬운 점은 계속 있었죠. 나성범 타자의 정말 큰 타구가 좌측 그 담장 상단을 때렸는데 파울라인을 살짝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역전 기회가 사라졌고, 또 그 전에는 1사 만루에서 오지원 선수 2루 땅볼 때 호주의 투수 베이스 커버가 좀 이렇게 얽혔던 것 같은데 3루까지 갔던 박혜민 선수가 홈으로 질주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랬더라면 동점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순간의 판단을 탓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야 뭐 늘 결과론을 두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탓하기도 쉽고 속상하기도 한데 운동장의 모든 상황을 TV 화면이나 멀리서는 뭐
상황을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구에서 실은 속단은 금물이지만 어쨌든 그 8회 말은 굉장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상대에서 줬는데도 그렇게 해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8회 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야구는 역대 호주전에서 8전 전승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10년 만에 WBC에서 다시 만나서는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이렇게 패하면서 짙은 아쉬움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팀에 대한 반성, 복귀 등은 대회가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남은 경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응원과 성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세계 야구도 이제 많이 평준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 A조 경기에서 쿠바가 네덜란드에 패했고, 네덜란드가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꽤 있고 강하긴 하죠. 하지만 쿠바는 어제 패전, 또 주최국 대만은 파나마에게 거의 콜드게임 패 위기에 계속 몰리다가 12대5로 대패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파나마는 오늘 네덜란드에 1대3으로 졌죠. 이렇게 팀들의 전력이 많이 평준화된 느낌을 주고 있고, 호주의 메이저리그 현역이 한 명뿐이라고 하지만 사실 마이너리그 현역이나 또 마이너리그 출신도 6, 7명 되고, 그렇다면 KBO 리그에서 뛰고 있는 그 외인 선수들이 몇 명의 호주팀 라인업에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강하고 이겼어야 할 그런 경기인데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야구라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실망,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이 어디선가 튀어나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려움이 이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요. 야구가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렇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좌절금지, 희망 다지기, 다시 도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게 또 야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굉장히 힘들어도 내일을 또 살아야 하고, 또 야구도 오늘 패하고 힘들어도 내일은 또 야구를 해야 하고, 또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긴 페넌트 레이스에서 더욱 잘 통하는 생각이고, 이런 WBC 같은 짧은 토너먼트에서는 1패의 비중이 너무 크고, 특히 이제 승리 기대 경기에서 패하고 나면 그 데미지가 훨씬 큰 게 현실이라서 기운이 좀 빠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내일 최강으로 꼽히는 일본전에 김광현 선수가 선발로 나서게 되고, 또 구창모, 이의리 등 우리의 그 뛰어난 자원들이 다 준비를 하고 출전을 할 겁니다. 이번 일본 대표팀이 역대 최강이라고 추켜 세우고 있는데, 사실 늘 야구만큼은 역사도 우리보다 훨씬 길고 객관적인 전력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WBC에서 우리가 일본과 만나서 지금까지 8번, 전적은 4승 4패입니다. 일단 5할 승률을 서로 기록을 하고 있고, 늘 부담스러우면서도 투지를 불태우는 또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내일 11경기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오늘의 아쉬움을 훌훌 좀 털어내고 치열한 승부욕으로 정말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야구라는 게 9회 말 27번째 아웃이 잡힐 때까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스포츠니까요. 오늘 호주전의 아쉬움은 잠시 곱씹고 내일 저녁 일본전에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민웅기의 인생야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